반갑습니다. 한의사 정수용입니다. 유튜브에서 한의사 정수용을 치시면 제가 해독한 비포 애프터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해독을 한의사 생활한 지가 28년 정도 되고요. 해독을 한 지는 15년이, 동영상 찍은 게 한 15년 전일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독을 통해서 고혈압, 당뇨, 암 환자들, 암치병 환자들을 치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PM 영양소를 만났는데, 난치병을 고칠 때 가장 중요한 단계가 흡소를 분해하고 그때 나오는 활선산소를 얼만큼 잘 제어할 수 있는가,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15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발효된 것, 여러 가지 기능성 식품들을 써봤지만 PM만큼 제가 필요한 것들을 다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제품, 기능성 제품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제가 만족할 만한 고퀄리티의 프리미엄 영양소를 만나게 되어서 저는 지금 환자 치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기존에 좀 비타민과 미네랄 공부가 많이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공부가 되신 분들한테는 좀 더 확신 있게 왜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지, 왜 편제품을 먹어야 되는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누구와 만나더라도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내가 확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요. 처음 이제 새로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왜 비타민, 미네랄, 왜 PM 제품을 먹어야 건강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납득이 되실 거고, 그런 동기부여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프리미엄 영양소라고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제가 왔는데 PM 주스 이렇게 하기에, 주스는 사실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안에는 합성 화학 제품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스는 또 마신 만큼 또 탈수를 일으킵니다. 주스는 별로 좋지 않은 건데 PM 주스 하길래 제가 건의했어요. 아니다, 주스 아니다. 우리는 프리미엄 영양소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다. 그렇습니다. 사업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루 세끼 잘 먹고 있는데 왜 먹어야 됩니까 이거를? 왜 비타민을 먹어야 되나?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 라고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지어는 유튜브에 의사들이 와서 음식을 섭취를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 비타민 A를 많이 먹으면 비염이 발생된다는데,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결석이 생긴다는데, 하여튼 막연한 연구와 결과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그냥 들으시면 좀 위축이 됩니다. 이걸 많이 보내도 되나? 혹시 이게 누적돼서 잘못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자신 있게 사업을 진행을 못 하시는 분들, 오늘 잘 들으시면 그런 좀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여러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건강의 일선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프리미엄 영양소가 어떻다, ABC가 어떻고 좋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은 뒤집어서 강의합니다. 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좋습니다라는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차차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할 것이고요. 오늘은 B라는 사람의 이 사람이 왜 안 좋은지,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문제점을 파악해보면요, 자연스럽게 A가 부각이 됩니다. 오늘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야 됩니까?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직접 찾은 겁니다. 2021년 12월에 한국질병관리청에서 발표됐습니다. 국민건강 영양조사. 저도 이거 보고 좀 충격받았어요. 이 정도일 줄을 몰랐어요. 보시면 여자분들 부족한 영양소, 비타민 A가 39%가 부족합니다. 2016년, 19년, 20년 비교입니다. 칼슘은 39%, 비타민 C는 36%, 칼륨은 32%, 엽산까지 30%. 여자분이 엽산이 30% 부족하다. 이거는 국민적인 제한입니다. 아시다시피 임신하기 한 달 전부터 엽산에 우리가 충분한 권장량이 들어있지 않으면
폐하의 신경관 결손을 일으킵니다. 죽습니다. 문해아가 태어날 수 있어요. 척추 이본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엽산 부족 때문에 미국에서는 엽산 강화 법안이 생겼어요. 최초로. 뭐냐면 시중에 파는 밀가루에는 다 엽산을 무조건 넣도록 법으로 아예 지정을 했습니다. 엽산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2021년 조사에 엽산이 30% 부족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부족함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삼세끼 다 잘 먹고 있는데 왜 부족할까요? 근데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보시면 남자는 그럼 괜찮냐? 남자는요, 비타민 A가 42%, 칼슘 39%, 비타민 C 23, 엽산, 칼륨.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굉장한 영양소 부족. 이 하나하나의 영양소가요, 아주 작은 양이지만 부족하면 우리 인체에 심각한 문제 또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우리의 영양소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결핍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죠. 또 더군다나 보시면 1세부터 9세까지는 거의 원장량의 하루 필요량의 일치 근사치를 있습니다. 어릴 때는 충분한 자기한테 섭취하는데 10살 때부터는 거의 충족시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10살 이상은 다 먹어야 됩니다. 다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지 않으면 질병에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영양소가 부족할까요? 첫 번째, 토양이, 미네랄이 태부족입니다. 왜? 화학비료 넣죠, 농약 넣죠, 산성비 내리죠. 토양의 비타민, 토양의 우리 흙의 영양분이 굉장히 부족해진 상태입니다. 거기서 자라는 식물, 열매, 과일, 채소를 우리가 먹는데 당연히 부족합니다. 두 번째, 미성숙, 아직 그 농작물이 토마토가 익지도 않았는데 파란색 토마토를 땁니다. 수확을 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다 보니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토마토가 영양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학생들은요,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여기 영양소가 없고 칼로리만 높은, 당분과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입니다. 이걸 계속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자기는 배가 부르고 살은 찌는데 정작 필요한 영양소 부족입니다. 다음, 약물 사용의 증가. 자, 고혈압약을 복용을 하면요, 아연이 부족해집니다. 아연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우리 몸의 효소의 작용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달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고혈압약을 먹으면 손실되는 것,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생제는 유익균을 죽이고요, 계량약은 비타민 B6와 비타민 D, 진통소염제는 엽산, 그죠? 당뇨약은 코큐펜과 비타민 B12, 위궤양 치료제를 먹으면 마그네슘, 변비약은 베타카로틴과 칼슘, 피임약은 비타민 B6가. 이렇게 양약을 계속해서 복용을 하게 되면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이 약을 먹었을 때 어떤 부작용과 어떤 영양소가 빠져나가는지를 아셔서 충분히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책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내용 보면 비타민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닥터 웰렉이라는 의사가요, 의사면서 수의사입니다. 454종류의 동물들을 17,500회를 부검을 했어요. 사람은 3,000명을 부검해봤어요. 시체를 부검한 결과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이렇게 부족해서 왜 죽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셀레늄을 5년 복용한 그룹에서는 모든 질병으로 죽은 사람 수가 9%, 사망률이 9%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중국 호남성에서 위암식도염으로 죽어서 환자가 21%가 살아남았습니다. 자, 구리 결핍으로 사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느냐? 매년 10만 명의 운동선수들이 시합 연습 중에 사망을 합니다. 그 튼튼한 운동선수들이. 그래서 13세에서 30세 사이에 가장 왕성한 나이에 운동선수 29명이 연습 중에 쓰러져 죽었어요. 그거를 부검을 해보니까 그중 35%가 구리가 결핍으로 인한 동맥류가 파열돼서 죽었답니다. 말이 안 되죠. 왕성한 운동선수가 그 소량의 구리가 결핍된다고 해서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자,
자, 1년에 10만 명이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셀레늄 결핍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그죠?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는 셀레늄이 소량이지만 이게 결핍이 됐을 때 우리가 심근증에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적어도 나와 내 가족 절대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72, 74년 중국 키산성 여기는요 1000명당 12명의 어린이와 임산부가 죽어요. 매년 1000명당 12명 아주 높은 숫자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45,000명 어린이들한테 9,000명한테는 가짜약을 주고요. 나머지 36,000명한테는 셀레늄을 2년 동안 계속 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관찰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셀레늄을 복용한 36,000명은 단 한 명도 심장마비로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짜약을 준 9,000명 중에 117명이 사망했습니다. 심장병. 1000명당 13명 똑같은 수치. 이 작은 셀레늄의 부족이 이 사망을 초래한다는 거죠. 절대 부족하면 안 되겠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비타민 D가 기억 상실을 경감시켜 준다라고 발표했고요. 하버드 의대에서는 칼슘이 신장 결석 위험률을 감소시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45,000명의 연구입니다. 제가 하는 말들은 논문이나 언론이나 책에서 나온 것들을 발췌했고 그걸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양소가 대한민국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고 셀레늄 구리 때문에 사망할 수 있으니까 절대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음식으로 섭취하면 될 거 아니야. 왜 비타민을 먹어야 되냐. 그죠? 그렇게 사람을 사겠죠. 자, 좋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음식으로 섭취하려면요 하루 종일 먹고 있어야 됩니다. 소처럼. 꽁치를 먹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다. 한 마리를 통째로 2달 동안 먹어요. 2달 동안 꾸준히 드셔야 돼요. 자, 칼슘을 얻기 위해서는 당근을 2개, 예전에 1개로 비교했을 때 마그네슘을 얻기 위해서는 당근 4개, 아연을 필요로 얻기 위해서 당근 20개 먹어야 됩니다. 자, 꽁치 한 마리 더하기 하세요. 당근 20개, 시금치는 17단입니다. 더하시고 과거 사과 1개에 든 철분을 얻으려면 지금 26개, 양이 점점 늘어나죠. 성인 여성 비타민 A 권장량은 53개의 복수가 먹어야 됩니다. 자, 암세포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비타민 C의 양은 레몬 2-3천 개. 자, 이것만 합쳐도요 하루 종일 우리는 음식만 먹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중금속 오염 문제입니다. 2004년도에 미국 FDA 환경보호국은 생선 섭취를 제한하라는 합동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왜? 생선에 든 순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사는 생선, 이 수산물들을 점점 지금 제한하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가 좀 먹을 때 효율성을 잘 발휘를 해서 저 많은 양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지만 그게 결핍되는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영양소를 제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충을 시켜주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타민에 대한 공부도 됐어. 가서 이런 부분에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 권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비타민도 특히 지용성 비타민 몸에 축적돼서 조심해야 된다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NTC 공법으로 아주 효율적인 배합으로 잘 이상적으로 맞추어진 조합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많지 않느냐, 이걸 많이 먹으면 되느냐, 계속 먹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의구심이 없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작용 조심해야 되는데, 자, 비타민 A 섭취하면 기형아 출산하고 콩팥에 돌 생기고 이런 얘기들을 심치 않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형아 출산하고 콩팥에 돌 생기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비타민제를 많이 먹고 그건 합성 비타민제겠죠. 합성하고 저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또는 천연 비타민제를 섭취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경 쓸 부분 있습니다. 몇 가지만 아시면 그것만 신경 쓰면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독소 통계 530억 차례 영양제를 먹지만요. 사망사고는 1990년 70년 동안에 식물 미네랄 7건, 식물 6건, 독감 영양제 1건에 불과하다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 원인도 아기가 철분제를 과자로 알고 많이 먹었을 때 과량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아황 등 식물 추출물, 이런 에피드린 성분의 식물 추출물들이 부작용을 많이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언어에서 말하는 부작용은요. 예를 들면 밥도 한 10그릇 먹으면 병원 실려갑니다. 2~3그릇 먹으면 체합니다. 양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의 위장에서는요, 칼슘을 한 600mg 정도는 한 번에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간은 시간당 한 10mg 정도 우리가 비타민 영양소들을 분해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넘치는 양이 들어오면 우리의 몸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술도 내가 많이 먹으면 다음날 숙취가 생기는 이유가 시간당 10mg,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정도로의 내가 술을 먹었을 때 괜찮은데 그 과량이 되면요 몸에 남아있어요. 그거를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아세탈데로 가게 되고 수치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종합 비타민제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2000, 3000 IU 정도가 보통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근데 기형아를 유발하려면 1만 IU를 수개월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1만 IU를 이것도 한 번 먹는다고 수개월을 이렇게 먹어서 기형아를 유발시킨다. 이거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타민 A가 부족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남자는 30%, 아까 30%였죠.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게 코펜하겐 쇼크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어떤 논문이 나왔느냐. 흡연자가 베타카로틴, 비타민 A를 섭취하니까 오히려 폐암 발생률이 이만큼 높았다라는 충격적인 논문이 발표됐어요. 그 이후로 이거를 그냥 이 논문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퍼나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흡연자는 베타카로틴 이거 먹으면 비타민 A, 비타민이 지용성 비타민 쪽을 먹으면 암 발생률이 높다더라. 그래서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코펜하겐 쇼크가 거의 사실이냐 되는데 허구가 있습니다.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 코펜하겐 쇼크 요거를 제일 이용 많이 합니다. 의사들. 그리고 비타민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도 야 비타민 먹으니까 폐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사망이 높아지는데 지용성 비타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카드라는 그런 말들은 요 논문을 가지고 제일 많이 이용됩니다. 요걸 이 코펜하겐 쇼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비타민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따박따박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논리를 딱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자, 이 코펜하겐 대학에서 뭘 했냐면 68편의 비타민제에 대한 종합 비타민제 논문을 메타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연구 조사를 한 게 아니고 논문을 모아서 그거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쭉 수백 편의 논문 가지고 분석해서 쭉 해서 모아서 어떤 결론에 도출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4만 명에서 10만 명 가량의 사람들한테 이걸 줘서 그 임상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비타민 C, 셀레늄 사망률은 괜찮은데 베타카로틴은 이 사망률 7%, 비타민 A는 16%, 비타민 E는 4%의 사망률을 높였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쇼크를 받았죠. 근데 지나서 차근차근 연구를 다시 해보니까 이 논문에는 이 굉장한 많은 허점들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합성 비타민, 베타카로틴을 과량으로 했습니다. 이 합성 베타카로틴을 거의 평소 일일 원장량에서 10배 정도를 계속 먹인 거예요. 그것도 합성 비타민. 당연히 질 나쁜 합성 비타민을 과량 먹었을 때 우리 몸은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합성이라는 점, 그리고 음식으로 통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을 섭취하게 했을 때는 이런 게 없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서는 암이나 심장병, 중병을 앓고 있는 고령자들도 다수 참여가 될 수도 있었고요. 타살이나 자살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그것도 그냥 사망자 수에 넣었습니다. 또 나이도 18세부터 103세까지였고요. 한 번 투여하고 3개월 관찰, 6년 투여하고 14년 관찰한 논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815편을 가지고 메타 분석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내고 싶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 그에 반하는 68편을 그냥 빼냈어요. 그리고 자의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논문을 가지고 쭉 그 분석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도출해낸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인디애나 대학 하버연근 교수님이 코펜하겐 연구의 편견이 심해서 의학이 가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라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메인 스태프 교수는 코펜하겐 연구는 적절한 결론을 끌어내기에는 지나치게 이질적인 논문들을 대상으로 했다. 제대로 된 논문이 아니란 말이죠. 다분히 나쁜 의도가 있는 그런 논문이었고 의학의 정도를 가야 할 때를 벗어났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 들으면 코펜하겐 대학에서 나온 논문이 이렇게 그냥 기정사실화처럼 툭툭 던지면서 얘기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요. 이게 잘못된 논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양제에 대해서 주의사항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무조건 안전한 데는 아니겠죠. 왜? 아까 나는 시간당 10mg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에 너무 과량을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매달 없을 때 4시간 간격으로 먹죠. 6시간 간격으로 500에서 1000mg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그래서 용량을 늘려 먹을 때는 아침, 점심, 저녁 두세 번 또는 환자분들이 많이 증량을 해서 드실 때는 4번까지도 시간을 이렇게 좀 간격을 두고 나눠 드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용량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제 환자들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한테 치료할 때는 투여하면서 그의 환자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용량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영양제도 질이 있습니다. 천연 비타민이 있고요. 합성 비타민이 있습니다. 순도가 중요합니다. 그냥 오메가3 해서 다 같은 오메가3가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오메가3 2g 이렇게 시중에 파는 그런 영양제를 보면 그 안에 알파-리노렌산이 거의 한 16%, 18%, 어떤 거는 19.8%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알파-리노렌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DHA와 EPA 요 성분이 있어야 우리 몸에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50% 이상 함량이 전체에 오메가3에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나쁜 기름의 유화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좋은 거라 하더라도 우리 몸에 그렇게 필요가 없는 알파-리노렌산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라이코펜 같은 우리 몸에 유익한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어야지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 그리고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있는 생리 활성 물질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우리 몸에 수천 가지의 효소활동 반응들을 이끌어내고 대사활동을 이끌어냅니다. 그 완벽한 조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좋은 프리미엄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요즘 한 번씩 이 TV를 보면 합성 비타민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의사들도 저는 조금 이제 욱하는 마음 그런 말들은 욱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천연 비타민하고의 합성 비타민은 정말 다릅니다. 이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다릅니다. 자, 좀 다른데 왜 그냥 아스코르브산은 비타민 C하고 아스코르브산은 다릅니다. 아스코르브산은 화학물질도 만든 그냥 분자 구조식만 같은 비타민 C 이름을 비타민 C라고 붙인 거지 다른 물질이에요. 자, 천연 비타민 C, 합성 비타민 C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다르냐 보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아스코르포산의 합성 비타민. 이게 천연 비타민. 보시면 그냥 합성 비타민은 예쁘게 그냥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있죠. 이렇게. 그리고 많이 흔들리고 있죠. 뭐냐면 이런 울퉁불퉁한 것들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야지 효소가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어야 그 다음에 이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콜라겐도 만들고 항산화 작용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크로마토크로필을 해도 역시 천연과 비타민은 합성과는 다르다. 자, 마찬가지로 크로마토크로필을 했는데 여기에 천연 비타민은요 기본적인 물질 외에도 여러 가지 아직도 밝혀진 영원히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미량 원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발하게 보이죠. 근데 합성 비타민 C는 기본적인 화학 구조식 말고는 나머지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다른 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천연 합성 요즘 그 차이 있느냐? 성분 먹으면 부족한 사람은 그냥 이거나 저거나 먹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거 사진 한번 보시면 천연하고 합성하고 인간이 만든 거하고는 천연하고 자연에 있는 거하고는 정말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같습니다. 이 그림이. 이거는 전자의 현미경으로 확대해 놓은 겁니다. 보시면 이게 실이고요. 이게 바늘귀입니다. 우리가 바늘 보면 그냥 육안 보면 매끄럽죠. 아주 매끄럽게 잘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거 실이고요.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늘 보세요. 그렇게 매끄럽게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매끄럽게 잘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전자 현미경으로 보면요. 울퉁불퉁합니다. 금도 파여 있고요.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전자현미경으로 끝까지 추적하면 결국 이렇게 모순점들, 결함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곤충의 날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하니까 그게 끝이 둥글고 이렇게. 자연물들은요. 끝까지 완벽합니다. 디테일하게. 요건 뭘까요? 잠자리요. 모기. 자, 모기입니다. 모기. 예. 인천의 잠자리 이렇게 생기는 모양이죠. 모기입니다. 자, 모기의 요 앞쪽 머리 깃털을 확대하게 봅니다. 아주 매끄럽고, 그죠? 선이 예쁘죠. 자, 모기의 정면 모습입니다. 요게 모기의 헤어스타일입니다. 예, 미장원 가시면 모기 스타일을 해달라고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요거 눈입니다. 눈들. 이거 확대하는 게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건요. 끝까지 추적해도 마지막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디테일이 완벽합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싫어하는 모기의 침. 그죠? 보시면 이렇게 비늘로 쌓여있고요. 이렇게. 요 속에 모기에 우리가 싫어하는 모기침이 들어있습니다. 잘 만들어져 있죠? 자, 요거는 모기 다리를 확대하는 겁니다. 모기 다리를 확대하니까 이렇게 해서 비늘로 쌓여있고 여기 발톱이 있습니다. 여기 발톱. 요거 날개를 자, 인간이 잘 만든 바늘 귀의 모습과 그죠? 모기의 침, 다리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자연과 합성은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비록 모기지만 정말 잘 만들어진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모기 함부로 죽이지 마세요. 내 피를 뽑아먹었다는 혐의가 있을 때 그때는 죽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진 자연의 작품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물고기들이 바닷물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물고기 살죠. 인간들은 어때요? 바닷물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이 합성해서. 바닷물과 똑같은 구조의 바닷물을 우리가 합성 바닷물을 만들었다. 거기에 물고기에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자, 우리가 화학적으로 제약에 대해서 화학 제품으로 만든 사과를 만들었다. 똑같다. 왜? 똑같다는 말은 분자 구조가 똑같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요. 아스코르프산이 비타민 C하고 분자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합성 비타민 C라고 이름 붙여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합성된 사과는 먹지 않을 겁니다. 그냥 천연 사과 먹지. 그 둘의 차이는 정말 명백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서 추출한 천연 비타민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의 필요한 우리의 영양소들이 결핍되어서 우리가 죽거나 질병에 빠지지 않도록 그 중요한 프리미엄 영양소들이 결핍되지 않도록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사람들도 건강하고 사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된다. 그죠? 예. 조금 이제 아는 만큼 보이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보이면 떠올 거예요. 누군가가. 내 친구, 누구. 그죠?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손을 잡아주시고 그분들이 건강하도록 반드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눈송입니다. 이게 눈코송입니다. 이거를 저자형이 오면요. 정말 잘합니다. 입체도 이렇게. 그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눈코송이가 하나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각각 다양한 모습. 그죠? 우리 인간의 60억 인간의 지문이 다 다르죠. 이 자연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그냥 보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문이 다 달라요. 그 많은 눈코송이 있는데 다 다릅니다. 이렇게 자연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합성을 해서 그거를 비타민이라고 영양소라고 그건 인간의 교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제가 천연 합성 비타민만 나오면 조금 흥분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합성을 이 거짓말장이를 진짜라고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뺏고 와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AI 로봇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우기니까 화가 나죠. 합성을 진짜라고 천연하고 비교하면 제가 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흥분했으면 죄송합니다. 다시 차분하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슘을 1000mg을 비타민 D 400IU와 함께 매일 섭취한 폐경 여성 7년 동안 관찰 결과입니다. 신장결석이 17% 증가했다.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근데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는 신장결석과 관계가 없었다. 이런 논문입니다. 최근 근데 미국 여성 78,000명 대상 8년 관찰했으니까 칼슘을 가장 많이 먹은 상위 그룹 20%에서는 신장결석이 발생한 퍼센테이지가 28%가 낮았답니다. 칼슘을 많이 먹으니까 신장결석이 더 없어진 겁니다. 최근 논문입니다. 왜냐하면 칼슘을 섭취가 적을 경우에는 체내 옥살산 농도가 올라가서 결석이 잘 생긴다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신장결석이 생기려면 우리 혈중에 체내 옥살산의 농도가 올라가서 그게 진착돼서 신장결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칼슘을 오히려 많이 먹은 그룹에서 체내의 옥살산 농도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신장결석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향후 구속 논문에서 그거는 칼슘과 옥살산의 농도에 대한 논문들이 나오면 그건 더 확실한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결석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빠른 속도로 과량의 칼슘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제 식품으로 먹으면 이게 한 번에 확 안 들어오거든요. 서서히 우리 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과량으로 너무 지금 아까 그래서 칼슘을 1000mg이죠. 1000mg 한꺼번에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칼슘은 위장에서 최대 600mg까지만 한 번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칼슘은 한 번 먹을 때 600mg 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 번 나눠 먹으면 되겠죠. 섭취를 많이 할 때. 그렇습니다. 한국 여성에게 특히 부족한 비타민 D, 영양조사에서 안 나오는데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 국립의학회가 제시했습니다. 비타민 D가 독소를 나타내는 기준은 하루에 1만 IU입니다. 1만 IU. 그리고 혈중 농도는 이게 나노그램 프몰 정도. 1나노그램 밀리리터를 올리면 100 IU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곱하면 되겠죠. 우리가 20mg, 20나노미터 사람이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이 보고 있는데 3,400이 나타고요. 하루에 2,000 IU 비타민 D를 섭취하고 2,000 IU면 보통 한 우유가 200ml 우유면 한 10개 먹어야 됩니다. 우유 10개 먹고 비타민 D를 섭취하고
10분, 15분 자외선 노출된 사람들은 장,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발병률이 50에서 60% 줄어드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국대학 보건대학에서는 매일 2000 IU 비타민 D를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실험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는 왜 비타민 D 세계 꼴찌였어요. 비타민 D 양이. 심지어 중동가면 히잡을 쓰죠. 돌로 말아서 눈만 내놓고 히잡을 쓰고 다니는 중동 여성들보다 낮았어요. 왜 그럴까요? 햇빛을 안 보고 햇빛을 볼 때 대한민국 여성들은 아름답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받습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수치가 8 이상 올라가도 비타민 D가 합성이 안 됩니다. 보통 30, 50 이렇죠. 대한민국 여성은 밖에 나갈 때 철벽을 치기 때문에 밖에 다녀도 햇빛을 쬐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UVA가 아니고 UVB거든요. B에서 합성되기 무슨 말이냐면 햇빛이 통과할 때 파장이 짧기 때문에 유리창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햇빛은 비타민 D를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유리를 통한 햇빛을 쬐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비타민 D 합성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정도는 팔다리나 얼굴을 이렇게 30분 정도 햇빛에 노출을 해서 쬐어주는 것도 비타민 D의 합성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시간이 없다. 그러면 비타민 D를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되겠죠. 밖에서. 그래서 천연, 고퀄리티, 프리미엄 영양소 비타민 D를 우리가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향후에 제가 또 강의할 기회가 주어지면 항암 비타민, 면역 비타민, 비타민 D의 그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칼슘 섭취도 도와주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 D인데 현대인들한테 가장 부족한 비타민 D. 우유를 먹어서 섭취하면 안 되겠나? 애들은 우유를 많이 먹이니까. 근데 우유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우유 결코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유는 한마디만 할게요. 젖을 떼고 난 이후에 다른 동물의 젖을 먹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유를 통해서 우리가 칼슘, 비타민을 섭취하면 안 되고요. 다른 음식이나 다른 영양소들을 프리미엄 영양소들을 섭취해서 우리 몸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약속한 시간이 잘 가네요.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오메가3 부작용은 없는가? 자, 미국 터프츠 대학에서 148개 논문을 통해서 매일 0.3에서 8g의 오메가3를 7년까지 먹은 사람들을 계산. 자, 휴유증 한 케이스도 없었다. 오메가3는 안전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미국 심장협회 하루 3g 이상 대량 섭취할 경우에도 출혈 경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3g이면 우리가 보통 지금 한 35방울 이렇게 한 1g 정도 되죠. 3배 정도를 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의하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한 2, 3일 전에 줄여야 됩니다. 그것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오메가3 부작용은 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메가3는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오메가3 코큐텐 이 같이 있는 제품이 나와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많은 환자분들한테 이거를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비타민C가 신장결석을 많이 일으킨다. 하루 30mg 333배에 달하는 10g까지 다양하게 섭취해도 소변 속의 옥살산의 농도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옥살산 때문에 신장결석이 생기는데 비타민C를 10g, 좀 1만 mg을 먹었는데도 옥살산의 농도가 변화가 없다. 아시겠죠? 신장결석은 안 생긴다. 자, 비타민C가 체내 출구 수치를 과거에 높인다는 부작용 역시 걱정 안 된다. 미국 국립의학회는 비타민C 섭취 상한선을 하루 2000mg로 정했다. 2000mg 충분히 우리가 안전하고 먹는. 그런데 요즘은 비타민C 메가요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1만까지 먹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대신에 단 주의점은 설사가 나면 영양을 줄여야 됩니다. 설사가 나면 사람마다 좋고. 그리고 합성 비타민 C는요 드시면 그게
절반 이하로 흡수율로 떨어지고 그 중에 우리 몸에 안 좋은 나머지는 우리 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설사를 유발시킵니다. 독성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사가 난다면 조금 용량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이제 영양제 조합을 어떻게 저한테 이제 영양제를 어떻게 쓰면 좋겠다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를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탄탄하게 되신 분들은 이제 스스로 충분히 조합을 해서 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병에 대해서 조금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질병이 쓰는 약의 양리를 조금 아시면 이제 조합들을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고지혈증이다. 소각 비타민제, 그다음에 꼭 필요한 게 코큐텐,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이런 얘들이 저한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당뇨 같은 경우 소각 비타민, 오메가3, 코큐텐, 아연, 마그네슘, 크롬 예전에 제가 공부하신 분 있죠. 당뇨에는 인슐린을 합성할 때는 단백질과 아연이 필요합니다. 인슐린을 분비할 때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인슐린을 또 이동시킬 때는 아연과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그 인슐린을 세포에 넣기 위해서 결합할 때는 비타민 B3와 우리가 크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에서 돌려서 공장을 돌려서 에너지로 만들어 소모할 때는 코큐텐이 필요하다. 저번에 공부했죠. 그런 영양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는 당뇨에서 안전할 수 있겠죠. 고혈압이다. 종합 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칼륨, 코큐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코큐텐이 왜 필요하냐? 심장 근육을 강화시켜서 잘 펌프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주변에 아프신 분들, 환자분들을 우리가 이제 도와줄 때 필요한 게 이런 기본적인 영양제 조합에 대해서 좀 공부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혈압 환자한테는 영양제로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환자를 좀 토탈 관리를 해줘야 돼요. 식사법도 알려줘야 돼요. 대식이요법이 있거든요. 스탑 하이퍼텐션, 고혈압에 맞는 그 대식이요법, 식사요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미네랄 소금 섭취하도록 하고 합성 소금은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먹고 있는 처방약에 대한 설명, 당신은 이 약은 어떤 부작용이 있고 그건 제품명만 알면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독소가 들어오지 않는 음식 생활 환경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독소를 유입하고 흡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프리미엄 영양소라도 독소를 계속 넣어가면서 같이 먹으면요 효과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미 독소가 많이 들어있는 사람은 프리미엄 영양소를 먹어도 어때요? 효과를 빨리 보기 힘들어요. 최소 100일에서 120일 정도는 최소 시간이 걸립니다. 이 정도 먹고 더 몸이 망가진 사람들은 1년 6개월에서 1년 정도 먹어야 이거 먹고 내가 확실히 뭐가 좋다라는 이런 증거들을 내놓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확신을 갖고 따라오게 되는데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해줘서 독소를 최대한 적게 들어오도록 하면서 프리미엄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를 한다면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몸에서 증거들이 나타나고 호전되는 것들을 더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면서 이런 사람부터 먼저 제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다이어트 하네? 네가 다이어트를 한다면 그냥 무작정 굶으면 안 된다. 굶으면 몸에서 활성산소도 많이 나오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가 부족해진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없고 그다음 결국 또 중단하고 요요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네 다이어트는 응원하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복용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하게 살을 빼야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 체지방이 잘 태워주고 피로를 줄인다. 단백질, 근육이 많아야 체지방을 잘 태운다. 칼슘, 장내의 지방 흡수를 억제시키고 지방 배설을 하죠. 그리고 오메가3, 지방의 영소를 촉진시키고 비만 관련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철분, 자 음식량을
특히 아가씨가 안 먹죠. 빈혈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예방해야 되겠죠. 마그네슘, 다이어트나 변비에 도움.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도와주면서 응원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수험생이 왔다. 철분, 비타민 B, 미네랄은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험생이 있고 10대 청소년이 있는 부모들은 어때요?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된다면 안 먹을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런 분들, 이런 상황 환자분들, 또 이런 필요한 분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렇게 복용하면 효과를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임산부들이죠. 임신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엽산이 부족하면 신경관 결손이 됩니다. 뇌가 문제가 태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 부분. 근데 한 달 전부터 엽산이 우리가 권장 필요량이 우리 몸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보듯이 대한민국 여성들이 저렇게나 엽산이 부족한데 자기 계획 없이 덜컥 임신했을 때는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 몸의 엽산 농도를 정상치로 반드시 안둬야 됩니다. 그리고 철분,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죠. 임산부한테 프로바이오틱스가 필요하냐? 출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가 태아가 우리 엄마 자궁에 있을 때는 무균 상태입니다. 장내가 태아입니다. 왜? 엄마가 산도를 높이고 엄마가 그 양수를 통해서 잘 보호하고 있어요. 태아는 무균 상태예요. 근데 출산할 때 양수가 커지면서 처음으로 세상에 옵니다. 올 때 엄마 자궁벽에다가 키스를 하고 옵니다. 쭉 타고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그때 엄마 자궁 속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기한테 엄마의 생애 첫 선물이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는 어때요? 엽산, 철분 꼭 프로바이오틱스 해서 장내를 아주 건강하게 만듭니다. 왜? 그게 평생 그 아이의 장 상태를 결정하겠죠. 엄마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되겠어요. 요즘 심심찮게 신생아가 구루병에 걸린 신생아가 태어난다는 말이 많이,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왜? 엄마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그래요? 태아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구루병에 걸려서. 골연화증에 걸려서 태어난다. 그거는 개의 평생을 두고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임신할 계획이다, 결혼한다, 임신했다, 바로 달려가세요. 가서 임신한번한테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태아인의 오메가3 지방산이 꽉꽉꽉 차야 돼요.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이거는 그래서 알려주고 그렇게 설명해 주면 어때요? 이거 안 드실 임산부 있겠습니까? 실제로 꼭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찾아서 어디나 찾아서 가서 설명하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비만인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 않도록 전 세계에서 가장 비만인 사람들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 몸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어요. 방치가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안 만들어지도록. 자, 우리가 엄청난 양의 독소를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나면 독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치약, 샴푸, 비누, 그다음에 가전, 가구, 옷, 소파, 음식, 환경 없는 데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독소와 같이 산다고 1년에 4kg, 평생 400kg를 우리가 독소를 먹어요. 1년에 4kg. 먹기 싫어도. 왜? 미세먼지로 날라오는데 안 마실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가구도 소파이고 아파트 들어가면 거기도 세입증후군 어떻게 자동차 속에서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독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독소들은 뭔지 알고 좀 잘 이렇게 적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하자 이런 말씀이죠. 음식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이러한 부분들은 되도록 피하자.
그리고 미세먼지, 조미료, 전자파, 여러 가지 등등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독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서 우리가 독소를 멀리하는 생활 습관을 익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또 아픈 환자분들한테도 적어도 이런 독소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몸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노력을 합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 중에서 좀 저한테 공감이 되는 말씀을 봤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또 채우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비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독소를 비워내야 돼요. 저는 요즘 현대인의 병은 너무 많은 독소,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자주 먹어서, 자녀들 밤에 먹어서, 독소를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비워내야 돼요. 가득 독소가 가득 찬 상태에서 아무 점을 먹어도 효과를 빨리 보이는 겁니다. 비워내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과 우리 건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비워내야 되고 좋은 것으로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비우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 구절이 저한테는 아주 크게 와닿았고 제가 아는 파도 환자분들한테도 종종 제가 알려주는 글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몸에 좋은 음식, 좋은 영양소, 좋은 가치, 그다음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타인을 용서하는 마음, 이런 부분, 이런 가치들을 많이 채워가셔서 여러분들 인생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독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우리 몸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합성 이런 것들이 판을 치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조금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조금 공부해서 뭐가 안 좋은지 좋은지 보는 눈을 가지면 안 좋은 거는 굳이 내가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 안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지금 위험에 놓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주고 관리를 해주고 손을 좀 잡아주시면 그분은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데 그 싫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내한테 유익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항상 다니면서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 보는 눈을 키우시면 공부하고 나면요 사람이 떠오릅니다. 아, 이 사람 그랬는데 누구 이번에 결혼했는데 이 사람도 바로 떠오릅니다. 그죠? 네. 누구 지금 고3인데 지금 10대인데 누구 애가 좀 아프다는데 누구 아토피라는데 막 이제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거 제품은 많다. 영양소 결핍되지 않도록 해라. 근데 꼭 표현이 아니라 된다. 근데 고 퀄리티 프리미엄 영양소가 돼야 된다. 합성은 절대 안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를 하면요 그 테두리 속에 쭉 검색해 보면 몇 가지 없습니다. 그리고 표현은 정말 한약을 처방할 때도 군신좌사가 있습니다. 그 처방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약재가 군약이에요. 그죠? 그럼 그 약을 중심으로 도와준 약이 있고요. 좌사, 임경약이 있습니다. 간으로 끌고 가는 약, 약을 위로 끌고 가는 약, 아래로 끌고 가는 약, 이렇게 이제 그거를 잘 하는 게 처방을 잘 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소고기국에 군약은 소고기죠. 소고기 없는 국은 소고기국이라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파도, 콩나물도 무도 들어가죠. 다 넣는데 마지막에 소금을 한 바가지 넣었다. 다 망치는 거죠. 고춧가루를 한 바가지 넣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군신 영양소를 하더라도 그 비율이 있습니다. 서로 차후에 하겠지만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소들의 그 역학 관계가 있고요. 아주 복잡합니다. 정말 복잡합니다. 그리고 서로 시너지를 내는 그런 조합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을 정말 잘 맞춰놨더라고요. 보니까 25년 동안 그 조합을 맞추는데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정말 잘 만들었구나. 비율을 정말 잘 해서 구성을 잘 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좋은 고퀄리티의 프리미엄 영양소를 정말 적절한 비율로 조합을 잘해 그런 제품들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도핑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죠? 한나라 인증. 독일이 그 어떤 인증 찍는 게 미국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독일에서 여러 가지 그 인증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하고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현재 해독 환자들이 오시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암이나 여러 가지 대부분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이 많이 오죠. 왜냐하면 류마티스, 아토피 건선, 루푸스, 홍반, 베체트 이런 병들은요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냥 마지막에 스테로이드, 마지막 줄 수 있는 그것만 주면 돼요. 좀 끊었다가 또 더 이상 대안이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마찬가지잖아요. 평생 먹으라 이거는 치료약이 아닙니다. 그냥 막아주는 거예요. 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 나쁜 거를 비우고 좋은 거를 채워서 우리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면요, 약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고혈압, 당뇨, 그런 스테로이드 약에 대한 부작용을 레이블을 보시면 정말 많이, 정말 무시무시한 말들 적어놨습니다. 이 약을 어떻게 평생 먹으라고 주는지. 근데 그네들의 원리도 있습니다. 더 나빠지고. 혈압약 안 주면 심장마비 뇌출혈 와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 아닙니다. 그거는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 먹는 거지. 그 약을 먹으면서 뭘 해야 된다? 내 몸이 혈압의 기능을 찾아가도록, 당뇨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우리 몸을 정상화시키면 얼마든지 약을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100살까지 살면 뭐합니까? 마지막 20년 동안, 그죠? 병원에서 콧줄 끼고 20년 동안 산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삶의 질이 다르죠. 질병 수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있지만 우리가 살다가 하는 그날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자연 사는 동물은요 그렇게 비명 지르고 이렇게 안 죽습니다. 자연사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냥 우리 할아버지도 그냥 숨이 꼴딱꼴딱 그냥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숨이 탁 끊어지고 평온하게 돌아가십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어때요? 고통 속에 어마어마무시한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왜 암 환자가 1960년대, 70년대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 3명 중에 1명이 암일까요? 암으로 죽을까요? 독소,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좋은 것들 때문에. 근데 우리 몸은 그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특공대들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면역 기능. 그죠? 면역 세포들이 딱 암세포는 개미 죽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안 되느냐?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우리 몸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걸 다시 역전시켜서 우리 몸의 특공대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하루에 정상인도 하루에 5,000개씩 암세포가 생기는 거 아시죠? 우리 면역 기능이 정상이면요 다 죽입니다. 우리 자는도 다 죽입니다. 그런 특공대가 있는데 왜 그게 매일 발휘가 안 될까요? 특공대가 역할을 못 할까요? 우리 몸에 고장이 나기 때문에 독소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피워낸다면 우리 몸은 충분히 건강하게 있을 수 있고 암조입이나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게 우리 사람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에 대한 조금의 관심 그리고 영양소에 대한 조금의 공부 여러분들이 그게 쌓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보람 있는 인생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